안녕하십니까. 유순보고의 띵킹 아이튜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논어하기편 9장 2부 21세기의 제사문화가 되겠습니다.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증자왈 신종추원 민덕귀후의. 증자가 말하길 신종추원하면 백성의 덕이 후하게 돌아올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추원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추원이죠. 멀원, 쫓을 추예요. 먼 조상을 추모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 조상을 추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주목되는 것이 제사이죠.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제사를 지내는 댁이 이제 점점 적어지고 절이나 교회 같은 그런 시설 의지하는 댁도 많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앞으로 우리가 이 제사를 어떻게 치루어야 되는가를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왜 제사를 지내야 하는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호는 양의 성질이 있어서 하늘로 돌아가고 백은 음의 성질이 있어서 지수화풍이 되어 땅으로 흩어진다. 그리고 그 흩어진 혼백을 정성을 다해서 다시 불러 모아서 흠양케 하는 것, 그것이 제사이다. 이 혼의 글자는 귀신 기자에 구름 모양의 운자가 배 있죠.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혼은 기가 돼서 하늘로 이제 올라가서 구름처럼 둥둥 떠다니고, 그 다음에 이 백은요, 귀신 기자의 흰 백자입니다. 이 흰 백자는 해골의 모양입니다. 사람 머리를 형상한 것이에요. 지수화풍이 돼요. 그러니까 살과 뼈는 흙으로 되고, 피는 물로 화하고, 사람의 체온은 불로, 그리고 호흡은 바람으로 돼서 다 땅으로 흩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흩어지는 혼백을 제사의 형식을 빌어서 그들을 불러서 흠양케 한다고 했어요. 흠양이라는 것은 음식을 차려놓고 그들이 그 제물의 그 기를 흠양케 해서 그들의 기를 복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왜 굳이 죽은 그 혼백을 다시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제물을 흠양케 해서 그 기를 복돋아주는가? 이 내면에는 동양의 그 철학적인 개념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불가에서는요, 둘이 사상이 있어요. 둘이 아니다라는 거죠. 혼백이 비록 하나는 하늘로, 하나는 땅으로 흩어지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로 모이고, 사람의 몸도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둘이 아닌 하나이고,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조금 더 확대시키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더 발전시켜서 조상이 나와 결코 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운명 공동체인 것처럼요. 그래서 조상이 죽었다고 해서 별개의 인연이 아니고 내 안에 여전히 내 형제들 안에 내 자손들 안에 그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제사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말이 거창해서 철학적 개념이지 그 조상이 여전히 그 우리 안에 함께 한다는 개념이 이 동양적 사고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조상님을 우리와 이렇게 하나가 되게 이렇게 하는가? 이런 개념은 죽음으로 인해서 그 헤어지는 것에 대한 위로랄까? 우리는 영영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내 안에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동양의 참 정스러운 그런 성향이 이런 개념을 도입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절대로 헤어지지 못하는 결코 조상과 나는 분리된 것이 아님을 제사를 통해서 계속 인지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아주 옛날에는 정말 그 무지몽매했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 그야말로 비가 와도 걱정이고 비가 안 와도 걱정이었던 그런 시대에 비가 오면 비 오지 말라고 기청제를 지내고 비가 안 오면 비 좀 오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지내고 이런 식으로 그 천재지변으로부터의 이 나약한 인간을 보호받기 위한
그런 식의 그 목적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게 있었고요. 또 이제 자연물, 말하자면 북극성, 북두칠성, 달, 해, 이런 그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지금은 뭐 과학의 힘으로 다 이제 다 드러난 세상이지만, 옛날에는 정말 그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달이 뜨는 것, 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 그런 것이 얼마나 신비했겠습니까? 그런 자연물에 대한 숭배, 그리고 그 알지 못하는 세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감사, 이런 것을 다 제사의 형식을 빌어서 치루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인간의 바람, 소망,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그 제사의 형식 속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첫째가 그 하늘을 공경하는, 풍년을 기원하는 그 제천의식, 제사가 있겠고요. 나라가 잘 경영되기를 바라는 그 종묘 제례 같은 게 있고, 사직단에 또 제사를 지내는 게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기제, 묘제, 뭐 달에, 계절마다 지내는 시제, 그런 것들, 효나 조상 숭배를 위해서 하는 그런 제사의 형식들, 그리고 사후 영혼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통력을 기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종류가 많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자손의 번영을 빌고, 형제간, 친족간의 화목을 시키고, 또 제사를 지냄으로써 조상을 영면시키는, 이런 것은 이제 개인적인 제사의 목적이 되겠고요. 그러면요, 증자는 신종추원하면 백성의 덕이 후하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종추원의 목적은 바로 백성의 덕이 후하게 돌아오고자 이것을 하는 것이에요. 백성의 덕이 귀하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증자가 왕에게 한 말임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왜 신종추원하면 백성의 덕이 귀하게 돌아오는지, 증자가 말하는 그 제사는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추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신종자 상진기애야 추원자 재진기경야. 신종자 상진기애야. 신종이라는 그것은 상례로서 그 슬픔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 그 슬픔을 다하는 그것을 상례로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식이 중요한 거예요. 슬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슬픔을 다하는 그 표현을 상례로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슬퍼도 상례로서 하지 않으면 그 슬픔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상례가 어설프면 그 슬픔을 다한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예식이 중요한 것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슬픔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이 문장을 조금 삐뚤어서 보면은요, 슬픔을 다하는 것은 상례로서 해야 돼요. 그래서 상례가 만약에 부족하면 그건 슬프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내가 별로 슬프지 않아도 상례를 거하게 치르면 굉장히 슬픈 것이 되는 거예요. 또 추원자, 재진기경야. 추원자, 조상 추모하는 것으로는 그 공경함을 다하는 것을 제사로서 표하는 거예요. 제사도 내가 공경함을 다한다 한들 제사를 부족하게 하게 되면요, 그건 공경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공경함이 적어도 제사를 거창하게 치르면 그거는 아주 공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육아의 예법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지나치게 해석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예의 한계입니다. 예식의 한계예요. 이 시대에는요, 법이 없던 세상입니다. 법이 성문화되지 않았을 때예요. 법 대신 예가 사회를 지키고 국가를 유지시켜주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종추원해야만 백성의 덕이 귀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백성의 덕은 후하게 돌아오지 않아요. 알 것도 같고 물을 것도 같죠. 그러면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의 목적을 증자 입장에서 살펴보시죠. 증자라고 하면은 순임금 다음의 효자예요. 이 육아 안에서. 육아는요, 귀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자님도 죽음에 대해서 제자가 물어보니까 삶도 물으면서 무슨 죽음을 물어보느냐라고 할 정도로 이 죽음이라든가 귀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를 지내느냐? 효예요, 효. 귀신을 인정하지 않지만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인간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부모를 비롯한 그 조상님이 내 존재를 지금 있게 한 그 덕분인 것이 되기 때문에 효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 귀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효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귀신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효성의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제사를 지낼 수 없죠. 그러나 이 제사가 겉모습은 망자를 보내는 장례, 망자를 맞이하는 제사, 이런 식으로 해서 대상이 망자인 것 같지만 결국은 살아남은 자, 지금 살고 있는 자의 삶을 위한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례조차도 망자를 편안하게 가시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 망자를 보내는 그 아픔을 스스로를 달래는 그런 의식이라는 것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그 죽은 사람으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신통력 같은 것을 바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자손이 번영이 되기를 바라고 집안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형제간에 친목간의 관계가 돈독하기를 바라는 결국은 끝까지 이 자손들을 위해서 이 살아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 조상님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제가 오늘의 주제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는 법이 성문화되지 않았어요. 문자화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예라는 것이 법입니다. 지금은 법으로 통치를 하지만 옛날에는 예법으로서 통치를 했던 그런 시대의 얘기예요. 논어에 나오는 그 시대가요. 지금 시대는 뭐 장례, 제사 같은 거는 뭐 다 돈만 있으면 시설에 의지해서 하거나 뭐 얼마든지 하려고만 한다면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오직 이 왕만이 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시대가 돼서 제후까지 제사를 지낼 수 있었고 한참의 세월이 흘러서 대부가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선비 정도까지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제사고 장례고 이런 의식을 치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나 제례는 지배 계급만의 의식이었어요. 때문에 이런 의식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위정자입니다. 그들의 권력의 표시예요. 이런 예식을 하는 것은. 그래서 위정자가 신분 계급에 맞는 예를 수행해요. 그 계급에 따라서 예법이 다 다릅니다. 이 대부가 감히 왕이 하는 예법대로 치를 수가 없습니다. 다 급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피지배급인 백성들이 볼 때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 의식을 치르는 그런 통치자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와 하는 거죠. 와 우리와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런 신분 계급의 상황에 순응하게 돼요. 그것으로써 사회,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 피지배급인 백성들은 저절로 그 계급에 순응하게 돼요. 왜? 그 예법을 몰라요.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그 예법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급 따라 왕, 제후, 대부, 사, 또 그 아래 감히 그러니까 감히 이 밑에서 못하는 일들을 위해서 예법이라는 의식을 치러내기 때문에 그러한 신분 계급에 맞게 사회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장례와 제례는 하나의 법이었습니다. 그 신종추원, 장례와 제례, 이 감히 아랫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왕이 격식에 맞게 제대로 해야만 백성들은 저절로 거기에 굽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신분제적인 성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은 저절로 굽히는 거예요. 그냥 복종하는 겁니다. 와 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예절에, 예법에. 예. 이렇게 법 대신 사회 국가의 질서를 유지시킬 수 있었던 예법이, 예, 지금은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제사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가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 문화를 그대로 고수함으로써 이 괴리가 생긴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제사를 그야말로 왕이, 제후가, 대부가 뭐 이런 식으로 급대로 제사의 형식을 치루었을 때는 그 형식대로의 의미가 다 있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의미를 이제 하나씩 잃어버리거나, 예, 시대에 맞지 않음으로써 버리거나 해서 지금은 껍데기만 남았다고 볼 수 있죠. 형식적인 의례만 남았어요. 더군다나 산업화되면서 더 핵가족화되고 뭐 공공연하게 성평등 시대가 됐고 가부장 제도의 폐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성 상위 시대라는 단어가 나온 지가 벌써, 그러니 지금 이런 제사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결코 이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옛 방식을 고수하는 것에 이제 제사의 문제가 있겠고요. 그 다음이 식생활도 엄청 변했지요. 식문화도 바뀌고, 그렇죠? 오죽하면 명절 중무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그리고 또 산업화가 되면서 다 흩어지게 살게 되다 보니 종족끼리도 서로 소원하죠. 관계가 느슨해지는 거예요. 이름으로써 제사를 꼭 지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전통 문화를 고수하고자 한다면 왜 해야 하는가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속은 가르치지 않고 형식만 가르치다 보니 젊은 세대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악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절차에는 다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예,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하다 보니, 예, 그런 형식을 쫓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피곤한 것이죠. 예, 의미를 알고 함에서 오는 그런 보람이 없는 거예요. 단지 그냥 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하려니 이게 부담스러운 것이죠. 이런 것을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예, 이 제사를 왜 해야 하는가에 맞춰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그 조상 추모 시간, 그리고 그 친족이나 형제들 간의 그 화해의 장, 만남의 장 같은 그런 식으로 이 제사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서 이후에 정말 그 안에 좋은 질을 담을 수 있도록 이 형식만이라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증자왈 신종추원 민덕귀후의, 예, 증자가 말하길 신종추원하면 백성의 덕이 후하게 돌아올 것이다. 예, 이것으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